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새로 구매한 의료장비가 신형이 아닌 중고나 재고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업자가 새 것인 것처럼 속여 팔았는데 경찰은 의료원장도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의료기기에 제조일자가 쓰여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2012년에 만든 망막 레이저 수술기는 두 해를 넘어 2014년도산으로 둔갑했습니다. 전라남도 산하 공공의료기관인 순천의료원에서 최근까지 사용한 안과용 의료기기들입니다. 재고품이나 사용하다 반품한 것을 제조일자만 위조해 새 것으로 속였습니다. 둔갑한 제품은 모두 3개에 가격만 2억 1천만 원 정도. 순천의료원은 지난 2014년 정부와 전라남도의 돈으로 이것들을 샀습니다. 경찰은 순천의료원장이 이 과정에서 중고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가성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지만 입찰 조건을 납품업체에 유리하게 내건 정황 등 일부 증거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해당 원장은 절차대로 했다는 입장입니다. 안과 장비는 내가 안과가 사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관여돼서 이것이 좋고 이런 것들을 다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새 것으로 둔갑한 중고 의료기기가 사용된 기간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순천의료원은 아직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의료기기는 모두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기기이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그게 직접적으로 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순천의료원장과 판매업자, 브로커 등 12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순천대 의대 설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병원 설치 운영 법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 설치 운영 법안이 지난 16일부터 국회 복지위원회 법률소위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법안 제출 이후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립보건의대 설립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되면 의과대학이 한 곳도 없는 전남 지역 내 의대 유치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분당의 여파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신청자가 19대 총선 때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호남의 공천 경쟁률은 1.97대 1로 19대 총선 때 4대 1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개 선거구에 23명이 지원했고 광주에서는 8개 선거구에 13명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영입 인사들의 호남 출마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어떤 선거구에 누가 공천을 신청했는지는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당은 내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습니다. 광양만권 3개 시의 시장들이 어제 행정협의회를 열고 이번 총선 예비 후보들에게 답보 상태에 놓인 지역 공동현안에 대한 공약화를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근 지역경제단체가 제시한 도시연합의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각 시의 온도차는 컸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2016년 새해 처음으로 개최된 광양만권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조청은 순천시장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광양만권 3시 시장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 여수공항 활성화 지원 공동 대응 등 6개 협력 사업도 올해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수서발 KTX의 전라선 운행 확대, 여수공항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 등 6개 추진 현안에 대해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지부진한 공동 추진 현안 사업에 대해 20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촉구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 등록자들한테 우리가 협의으로 자료를 주문해서 공약화를 서두르면 정치적으로는 또 선거 끝난 뒤에 당선자가 또 부담을 가지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조청은 순천시장은 또 올해 연계협력 신규 사업으로 최근 광양만권 경제인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광양만권 3시 도시연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시민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협의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장점이 있는 건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의 이 과학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팁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할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시연합 논의 제안에 대해 여수와 광양시장은 큰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근본적으로는 멀리 보면 가야 되겠지만 당장 하기에는 저희들이 볼 때 조금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을 써버리는 순간 또다시 불필요한 논란이 가속되니까 실현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안들인데 쉽게 한 번도 시민들한테 물어본 일도 없이 이것을 불쑥 이 카드를 내보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맞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3시간의 일부 의견에 대한 온도차 속에서도 광역행정협의회는 광양만권 상생 발전을 위한 지역 발전의 공동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해가는 현실적인 논의의 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올해 초 한파와 경기 침체로 여수 지역을 찾은 관광객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시가 최근 지난달 오동도와 박람회장, 해상케이블카 등 주요 관광지점 42개소의 입장객 수를 조사한 결과 75만 7천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줄어든 것으로 여수시는 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에 겨울 한파와 강풍의 영향까지 겹친 일시적인 감소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년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에 이어 해양 레일바이크 사업자도 매출액의 일부를 사회공헌 사업을 위한 공익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여수 해양 레일바이크를 운영하고 있는 여수해양관광개발 측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유료 입장권 판매액의 3%에 해당하는 1,850만 원을 공익기부금 명목으로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해상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주식회사 포마 측도 지난해 수익액의 일부인 6억 6천여만 원을 여수시에 전달한 가운데 기탁된 기부금은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으로 적립돼 지역 관광 기반시설 건설과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순천시가 웃장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장을 추가로 조성합니다. 순천시는 지역의 전통 재래시장인 웃장 이용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4년 39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3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부지를 확보해 올해 6월까지 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 순천시는 오는 2018년까지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등 웃장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를 교묘하게 빼돌려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겨오다 감사원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는 일용직 인건비로 7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직원들이 거짓으로 인부를 고용했다고 속이고 가로챘다가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 규모는 3억 9천여만 원, 연루된 직원은 2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인부의 통장을 직접 갖고 다니면서 인건비를 횡령하거나 가족 이름 등으로 계좌 이체를 하는 수법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간부와 부하 직원이 한 통속이 돼서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빼돌리다 보니 내부 통제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고 횡령 규모도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현장 인부이면 그 인건비를 10만 원인데 줄 수 있는 지금은 3만 원밖에 못 준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자꾸 이런 문제가 이제 악용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도 있었죠. 충남 지역본부에서는 직원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일감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2억 9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감사원은 비리 행위자 가운데 책임이 무거운 9명을 파면하도록 하는 등 모두 15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면서도 농어촌 출산 환경 개선에 소극적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고 조리원에 가지 못하는 산모와 신생아를 돕는 손길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를 갓 출산한 산모가 건강관리사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산모들은 특히 첫 아이를 낳은 후 더 큰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가르쳐 줌으로 해서 그 산모들이 안정감 있고 편안하게 쉬게 해주는 거죠. 전남 도내에서는 목포, 여수, 광양, 영광 등 6개 시군을 빼면 산후조리원이 없어 이 같은 복지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지만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탁받은 기관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7개 시군에만 운영 중이고 그나마 올해 장성에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산모 건강관리 기관이 없다 보니 목포에서 진도와 완도 지역 산모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도 내 출생아 수는 15,000명에 이르지만 산후조리원이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산모는 절반을 조금 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2014년 전국 출산율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보다 턱없이 낮은 1.21명. 정부의 인구 늘리기 정책이 갓난아이를 보살피는 출발선에서부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여수 순천 간 자동차 전용 도로에 있는 일부 과속 단속 장치가 옮겨져 설치됩니다. 여수경찰서는 자동차 전용 도로 하행선 대포터널 인근에 설치된 과속 단속 장치를 상행선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이달부터 구간 단속이 시작됐으며 이에 따라 기존에 설치돼 있던 지점 과속 단속 장치는 현재 운영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고흥군의 신청사 건립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어제 입찰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업체들에게 설계 및 시공 지침을 전달했으며 오는 4월 26일까지 기본 설계를 제출받아 전라남도의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최종 실시 설계 적격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달 고흥군이 신청사 건립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진행한 결과 계룡건설과 금호산업을 주관사로 한 컨소시엄 2곳이 참가한 상태입니다.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모습입니다. 안개가 약간 끼어있긴 하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시야도 무난하게 트여 있어서 저 멀리 차가 움직이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날이 차츰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오후에 중부지방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5mm 미만이 예상되고요. 밤사이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강원 내륙과 산간을 중심으로는 1에서 5cm가량 눈이 쌓인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8도, 대구 1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1도, 대구 영하 2.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에서 10도가량 올라 있습니다. 한낮 기온도 서울이 8도, 광주 11도, 부산 10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겠고요. 내일은 늦은 밤부터 토요일 사이 남해안과 동해안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